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수본은 JTBC가 보도한 최강욱 전 의원 관련 문건 외에도 수백 건의 블랙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5,0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어제 7% 가깝게 반등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큰 상승폭입니다. 5,288선의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감안해 거래 완료가 아닌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방첩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백 건이 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가 12.3 비상계엄에 활용됐는지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2.3 불법계엄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JTBC가 공개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건 외에 수백 건의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본은 방첩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건 내용을 조작해 특정 세력을 밀어줬는지 등을 우선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특수본은 법무병과 블랙리스트가 12.3 불법계엄 준비에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 중순 최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교체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던 인물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입니다.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준비 중이던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면 요직을 맡게 될 국방부 검찰단장에 육사 출신인 김 전 단장을 유지시키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반등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새로 지명된 미국 연준의 후보가 돈줄을 줄일 거라는 우려를 하루 만에 씻어버린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엔 주식을 못 산 게 아쉽다며 탄식하는 글이 곳곳에 올라왔습니다. 매파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가 미 연준 의장에 지명된 워시 쇼크로 5,0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급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6.84% 오른 5,288선의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8.6%가 올랐던 2020년 3월 24일 이후 역대 두 번째 큰 상승폭입니다. 매도 사이드카와는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울렸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 원, 7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37% 오른 16만 7,500원에 SK하이닉스는 9.28% 상승한 90만 7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의 기사나 아니면 한국의 분위기가 6천, 7천도 예상을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로서는 좀 안심이 조금 되는 느낌이에요. 전문가들은 조정을 하루 만에 이겨낼 정도로 상승 요인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이어질 거로 봐서 추가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케빈 워시 취임 이후 통화 정책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몇 차례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에 부활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연일 부동산 시장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다시 연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단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에는 잔금을 치를 몇 개월의 말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감안해 거래 완료가 아닌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과천 등 신규 조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연속 나흘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 유예 해제 등에 반발한다는 기사를 두고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가는 올리겠다며 왜 부동산만 잡느냐는 비판에도 답했습니다.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야당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같은 가치를 갖게 만드는 제도인데요.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이 두 번째 시도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좌초된 지 2달 만입니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권리당원이 한 표를 행사할 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대의원 표는 20배까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1인 1표제가 당내 개파를 척결해 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파 보수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정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인 1표제가 최종 통과되며 한숨은 돌렸지만 대표 연임용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제도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 운영이 당원 표심에 더 기댄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어제 경찰에 재소환 돼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직후 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튜버 고성국 씨가 다시 한번 당사에 전두환 씨의 사진을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발언에 당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또 나온 주장입니다. 당의 극우 색채가 거듭 칠해지는 가운데 지난 여름 미국으로 떠났던 전한길 씨도 어제 귀국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지난달 30일 친한계가 문제 삼으며 징계를 요구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윤리위는 구성됐지만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며 논의 개시 자체를 미루는 사이 고 씨는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요청했는데 그걸 무슨 징계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 토론해보자. 토론할 사안이다. 이렇게. 당의 극우 이미지를 더 씌우고 분란을 키우는 언행에 전날 의원총회에선 고성국 등과 거리를 둬야 한다거나 당의 경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의견은 검토조차 안 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여름 돌연 미국으로 떠났던 전한길 씨가 5개월여 만인 어제 입국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뭐요? 이재명 돈 1조 원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 라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도 내뱉어왔습니다. 남산 꼭대기에다 이재명을 잡아와서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대요. 밥을. 얼마 전 석방된 소년보 목사가 자신에게 구치소는 윤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니 구속돼도 나쁠 것 없다며 귀국을 권유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피해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자는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특별시에 적용하겠다는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300여 개에 달하는데 정부부처 협의와 상임위 심사에서 좀 난관도 예상됩니다. 이게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라면 정부 쪽에서 충분하게 그런 권한 이양들을 충실히 다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을 하고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글로벌 미래 특구로 지정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요, 이 특구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도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 지역본부 어제 성명을 내고 헌법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반헌법, 반노동적인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대탈출할 거다. 고용주만 사는 동네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등장해서 논란이 됐죠. 전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가 관련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For me, it's personally hard whenever those details come up, right? Because brings back memories of some very, very painful times in my marriage. But NPR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멜린다 게이츠, 우리 사회가 심판을 받고 있다면서 앱스타인 파일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새 이메일엔요, 빌 게이츠가 혼외 성관계를 가져 성병에 걸렸고 당시 부인에게 사실을 숨긴 채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those questions are for those people and for even my ex-husband. They need to answer to those things, not me. 빌 게이츠 측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미국 의회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의혹의 당사자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제 재판에서 통일교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는데요. 건진법사의 1심 선고에 따라 김 씨 측의 주장이 깨질 수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는 돌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제출 방식을 간단히 확인한 뒤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현안 청탁을 대가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기존 최후 진술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지로 묻자 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선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최후 진술에서 사실대로 증언했고 금품을 이미 제출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며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맡은 우인성 재판부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목걸이를 전달받은 게 맞다며 김건희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선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또다시 전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오는 11일 전 씨 판결에선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가 전달됐는지에 대한 판단도 담길 예정입니다. 샤넬백의 대가성도 판단 대상입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받은 샤넬백 2개 중에 1개에 대해선 받을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첫 번째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선거를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인데 주정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선 부정선거도 조사 중인데 외압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보수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연방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epublicans should say, we want to take over. We should take over the voting in at least 15 places. The Republicans ought to nationalize the voting. 그 명분으로 자신이 패배해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던 2020년 대선 결과를 들었습니다. We have states that are so crooked and they're counting votes. We have states that I won that show I didn't win. 부정선거가 재현돼선 안 된다며 연방정부가 부패한 주들로부터 권한을 뺏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헌법은 각 주가 대통령과 연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주관하고 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It certainly is worrisome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such a lack of grasp of the law and would say something so reckless and wild and dangerous.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트럼프의 발언을 거둔 진행자는 본지노 전 FBI 부국장입니다. 딥스테이트, 민주당이 장악한 마쿠 집단이 트럼프를 파괴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펴 논란 끝에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The job I did under your leadership, the way you just let us cook, Mr. President. You said, go get them, boys. You told me. 강제 수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근 FBI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다시 압수수색했는데 그 다음 날 트럼프가 일선 수사관들을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통화를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주선했다고 전했습니다. Now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in Georgia where they were able to get with the court order the ballots. You're going to see some interesting things come out. 수사 외압 논란 속에 백악관은 선거 보안을 위한 애국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JTBC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직업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JTBC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가치를 조명하고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영도 회장, JTBC 전진배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도, 부산 2도, 강릉 3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7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2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